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7,700억 달러 한국 GDP 세 나라 제치고 세계 10위권 진입 성공이라는 제목의 기사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하기에 앞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기사를 그대로 번역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해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블랙스완으로 정도는 달라도 모든 국가 경제에 영향을 끼쳐 글로벌 경제는 침체되었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바이러스 충격으로 전 세계 경제가 1930년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한 불황을 겪을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올해 2분기 세계 각국의 경제가 대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세계 최고 경제 대국인 미국의 2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9.1% 하락해 8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상황을 기록했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GDP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7.8%,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9%로 6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출이 부진하고 소비가 위축돼 경제적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국가들 모두 이번 팬데믹 악재로 일제히 경제에 큰 타격을 입어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GDP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영국의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20.4%,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1.7%를 기록해 G7 국가 중 가장 심각한 경기 하락률을 보였다. 물론 예외인 곳도 있었다. 2분기 중국의 GDP는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하며 전 세계 국가 중 홀로 독보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염병을 통제해 경제 회복의 기틀을 잡았고 이후 생산 재개로 경제를 회복시켰다. 올 상반기 한국의 GDP 성장률은 뜻밖에도 전년 대비 0.7% 하락이라는 경제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냈다. 아무도 한국이 올 상반기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경제국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한국의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1분기는 바이러스 유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2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7%,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2%를 기록해 10년 만에 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2분기 한국 경제 하락의 주요 원인은 수출이었다. 2분기 수출이 16%, 8월 수출이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6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제 상황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걸핏하면 10% 넘게 폭락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한국은 마이너스 4% 이내로 확실하게 컨트롤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의 경제 하락률만큼 심각하지 않다. 2020년 상반기 한국의 GDP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0.7%로 세계 주요 경제국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미국의 GDP는 마이너스 4.4%, 중국은 마이너스 1.6%, 일본은 마이너스 5.8%, 독일은 마이너스 6.3%를 기록했고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의 GDP가 10% 넘게 하락하며 한국의 GDP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게 되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올해 상반기 GDP는 7,700억 달러로 7,010억 달러를 기록한 러시아와 7,120억 달러를 기록한 브라질, 7,520억 달러를 기록한 캐나다 3개국을 제치고 세계 9위에 올랐다. 지난해 한국의 GDP 순위는 러시아에 이어 10위였지만 한국은 올 상반기 매우 시기적절한 때에 전염병 유행에 대한 통제가 잘 이루어지면서 바이러스가 경제에 가한 충격이 통제 가능한 범위였기 때문에 경제 하락 정도가 다른 나라보다 그리 심하지 않았다. 팬데믹 충격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대변화가 한국에 3연승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결국 전 세계 10대 경제국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하반기 전 세계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글로벌 교역의 충격이 더해져 한국 경제 또한 더 많은 불확실한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중국의 GDP는 2분기부터 순조롭게 플러스로 돌아서 연간 플러스 성장도 이미 확실해졌다. 국제적 신용평가사 피치가 9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2.7%로 상향 조정하며 중국의 경제 지표가 전 세계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해당 기사에 대한 중국 네티즌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화자찬. 와, 진짜야 가짜야? 손바닥만한 곳이 무슨 수로? 조선, 패널, 반도체, 5G, e스포츠, 스마트폰, 칩 이런 방면에서 한국은 엄청 강해. 탐복할 수밖에 없어.
사실대로 말해서 이건 한국이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야. 손바닥만한 곳에서 거대한 움직임을 보여줬어. 한국은 88년에 올림픽을 개최했어. 이번 역병은 우리 중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경제 격차를 벌리기 가장 좋은 기회야. 몇 년 전에 이미 차이가 벌어졌어. 단지 미국과 격차가 나는 것뿐이지.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올리는 것이야말로 절대 진리야. 똑똑한 사람이네. 이건 역시 시간이 필요해.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우선 경제 총량부터 앞지르고 그 다음 1인당 국민소득 방면에 노력을 기울이면 돼. 아무튼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 눈에 띄게 높아졌잖아. 못 느끼겠어? 한 입에 살찌지 않아. 천천히 해나가야지. 십몇 년 전에는 국가의 공출미를 바치느라 많은 농촌 가정들이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따뜻하게 입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스스로 열심히 일하면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잖아. 인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 우리 인구는 지식이나 소양이 고소득에 어울리지 않아. 20, 30년 안에 세대 교체를 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2006년에 독일에 유학하러 갔었는데 점심 한 끼에 1.5유로면 완전 괜찮게 먹을 수 있었어. 내가 16년에 귀국할 때에도 같은 음식이 2유로였어. 10년 동안 0.5유로 오른 거야. 중국은 물가 상승이 엄청 빨라서 화폐 가치 하락도 덩달아 빨랐어. 중국이 한국을 보통 키워준 게 아니지. 중국이 한국에 무릎 꿇고 보통 빈 게 아니겠지. SK 하이닉스랑 삼성반도체 사람들은 완전 프라이드 넘쳐. 서로 윈윈하면 좋지. 삼성은 중국에서 거의 다 철수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 한국인들도 피땀 흘리면서 엄청 열심히 살아. 좋고 싫고를 떠나서 작은 이웃이 힘이 있고 패기가 넘쳐. 삼성과 하이닉스, LG는 이미 화웨이의 반도체랑 패널 공급이 끊겨서 하반기 한국의 데이터는 매우 처참할 거야. 이곳이 어두워도 다른 곳은 밝아. 나라도 이렇게 작고 인구 증가도 정체돼서 동력이 충분하지 않아. 이것도 중미 전쟁 덕분이지. 장기적으로 보면 10위 안에 들 수가 없어. 올해 상반기에는 전 세계 국가들 GDP가 플러스 성장을 할 수가 없어.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 다들 떨어졌을 거야. 소국이 대국의 보호 아래 매우 빠르게 부유한 국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정학적으로 판도가 크게 요동치면 소국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대국을 견뎌낼 수가 없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자신들이 알지. 한국이 지도새도 모르게 떼돈을 벌었네. 우리 이웃나라 축하해. 만약 해외에 있는 자산까지 더한다면 더 높아지겠지. 삼성, LG, 현대기아, SK. 어쨌든 미국의 알바들이야. 중국의 은혜를 입었네. 한국은 주강 삼각지역의 면적과 비슷한데도 세계 경제 9위라는 건 이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인구도 강동성의 반에 불과해. 쩌장성과 같잖아. 그렇지만 산업은 쩌장보다 훨씬 첨단이지. 한국 GDP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다니 정말 대단하다. 이 이웃이 나중에 만약 통일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골칫거리가 될 거야. 분명 어떤 사람이 데이터 조작을 했을 거야. 문 대통령은 강한 사람이야. 한국 대단하네. 참새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오장육부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뛰어나기까지 하니 한국은 역시 대단하다. 내 인상에 한국의 제조는 모두 동남아에 있고 특히 중국에는 피땀 흘려가며 일해야 하는 공장이 너무너무 많다. 중국 비슷한 업계 회사들을 이란에 비하면 이란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보다 대우가 좋아. 중국 기업도 해외에서는 국내에서보다 대우가 좋아. 다 똑같아. 어떤 나라든 수출할 땐 가장 좋은 걸 수출하는 것처럼. 진짜야. 한국 삼성 스마트폰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했을 때 내 친구는 보상금 30만 위안 받았거든. 진실만 말하자. 진짜로 그랬어. 한국인들은 한 사람이 엄청 많이 창조하네. 한 명이 서너 명이랑 맞먹네. 한국은 중국 덕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어. 질투하는 걸로 들린다. 중국은 단 한 해도 성장하지 않은 적이 없다. 한국 부동산이랑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진짜 잘된 일일까?